오늘은 대신증권의 문남죽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굉장히 힘든 7월을 보내고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 FOMC 마치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의 이슈입니다. 정말 안 끝나거든요. 근데 끝날 것 같다가 또 커지고 끝날 것 같다가 커지고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뭐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종전이란 부분들의 큰 그림들은 분명히 완성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 재확전됐던 그 시작점에는 이 이란 내에서도 이 강경파가 단독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무력 사용을 하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란이 미국과 온건하게 좀 합의를 이루어진다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겠지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온건하게 좀 대응하기보다는 강경하게 아마 강경파 이란 내 강경파를 좀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이란 전쟁이 빨리 종전됐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 카드로 활용할 여지도 있어요. 이란이 오히려 미국의 뜻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고 또 격화되는 모습들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이 또한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지금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명분이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다음 달 정도 된다라고 하면 늦어도 다음 달 하반월 정도 되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과 관련된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다시금 추세 전환을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계속해서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 전쟁 이슈를 계속해서 보는 건 결국에는 물가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5번 연속 동결했는데 3명의 반대표가 있었어요. 소수 의견.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있을 수 있죠. 소수 의견이. 근데 되게 오랜만에 3명이어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에 네. 과거랑 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과거랑 많이 달라졌고요. 뭐 소수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두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는 뭐 어차피 6월 FOMC 시장에서 예상한 것처럼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케빈 허시가 하는 발언들은 사실 온건하진 않아요. 매파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속내를 알아두시면 올해 4분기에 좀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수 있거든요. 보통 이 물가라는 거는 올해처럼 이란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어요. 공급층 요인과 수요층 요인에서 영향을 주니까. 근데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더 주시하는 국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허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 기대 심리를 지금 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물가가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4분기 때 케빈 허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은 6월 FOMC를 통해서 추정 경제 전망 올해 최종 정책금리를 보면 중위값을 3.4에서 3.8로 올렸죠. 이 얘기는 올해 공식적으로 연준은 금리 동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ME 패드워치2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FOMC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자꾸만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금융시장이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로서 CME 패드워치2를 보면 연준이 또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시점이 내년 3월로 늦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민 및 패드 G2이 제시하는 확률값을 가지고 전망하지 마시고요. 연준이 6월 FOMC에서 제시한 수령 경제 전망의 올해 최종 경제금리의 중위값 3.8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 연준은 금리 동결을 한다. 다만 4분기 들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게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거나 그리고 지금 캐비너시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4분기 때 연준은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걸 염두에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금리 인하 압박을 많이 할 거고요. 또 캐비너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에 변화를 주긴 어려워요. 결국 물가가 내려가는 구간, 올해 4분기가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25bp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달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캐비너 씨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의도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군요. 알아서 시장 금리가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희끼리 알아서 그래서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제한되고 알아서 잡힐 거고. 시장 금리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제한되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거를 유도를 해야 지금도 이제 6월 달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6월 물가들을 보면 네. 전월보다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연속성을 갖고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떻게 막 움직이지 않아도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엔화랑 또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가 간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엔달러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BOJ 쪽에서의 오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 예상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지금 금리가 튈 수 있어서 일부러 이런 거다. 이 엔화 개입 자체가 미국채 매도를 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 일본에서의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BOJ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단행될 건데 이게 다른 나라 통화 정책하고는 좀 달라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 네. 얘기를 하면. 네. 그때 당시 일본은 통화정책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해왔던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경제가 좋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일본 경제가 일본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경로를 잘 밟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나이 총리의 현 내각은 재정을 지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다분해요. 그쵸.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통되는 국채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엔화 약세 압력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BOJ가 아무리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지금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게 거론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엔화가 강세 압력을 좀 받을 여지는 있는데 BOJ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엔화 약세의 그 흐름들은 바뀔 수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일본 총리의 정책적인 흐름들을 보면 강한 일본 그거를 이제 주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돈을 풀 수밖에 없고 또 소비세 감면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일본 정부의 정부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를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BOJ에서 힌트를 안 주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다른 나라를 보는 그런 로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